네, 좋은 아침 특집으로 4주간 준비했습니다. 자녀 코칭법 오늘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코칭 대표 위성추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빨갛고 예쁜 꽃 같은 점퍼를 입고 오셨네요. 예, 좀 튀고 싶어서. 예. 네, 자,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죠. 예, 한 1년. 예, 1년 정도 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러분 영상으로도 제공하는 자녀 코칭법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주라고 해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각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그럼요. 해서 자식 농사를 해서 농사 생각해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네.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봄인가요, 그럼? 아닙니다. 오늘은 겨울입니다. 아, 왜냐하면 아시지 약간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데 겨울에 준비되지 않으면 봄이나 여름에 씨앗을 뿌릴 수조차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겨울이 방향성을 갖기도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겨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겨울을 건너뛰고 자꾸 열매랑 꽃부터 보려고 하니까 사실 그게 문제죠. 그렇죠. 일단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데 너무 봄이나 여름에만 집착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겨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현 상황이 약간 겨울 같은 느낌이어서 맞아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그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자신한테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언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오늘 주제랑 조금 맞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겨울은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게 매번 어머님들의 인식이나 또 부모님들의 습관 전환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녀보다 했습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부모의 변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울러 가정이라는 곳은 사회의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저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저희 나라가 세워진 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처음 30년은 한국 식민을 만드는 교육을 했었고요. 일본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군부 정권 시대에서는 산업전사, 방공전사를 키워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라고 해서 들어오면서부터 했던 게 인적 자원이란 말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인적 자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0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무언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인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스펙이란. 근데 그건 제품에 쓰이는 거죠. 인간한테 스펙이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래서 뭐 물건 사시면 따라오는 게 사용 설명서 이건데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자꾸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라는 걸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정상과 비정상.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면 아이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기도 아닌데 등급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그거를 둘째 치고라도 1등급, 2등급을 합치면 11%입니다. 1등급, 2등급 합치면 그럼 나머지 89%입니다. 그러면 11% 대 89%로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어디가 정상이죠? 89% 그렇죠. 정상이네요. 11%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조차 안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11% 안에 들어가야 마치 그러니까 것처럼 들어가려면 애가 비정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말을 잘 듣고 아침에 깨우지 않는데
먼저 일어나서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 그렇죠. 또 정상인 아이들은 네. 그래도 깨워도 난리 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학교 지각하면 왜 늦게 깨웠냐고 화내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인식 변환이 필요해요. 예, 네.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어머니 반응들도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반응이. 예, 왜냐하면 네. 그때 짜증내는 거, 그다음에 화내시는 어머님 이게 정상이죠. 네. 예, 그럼 비정상적인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초등학교 때 늦게 일어나면 학교를 안 보냅니다. 네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네, 간혹 있죠 그런 분들. 비정상. 네,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를 양육하려면 어머님의 마인드조차 비정상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정상이라는 범위 안에 뭐 정상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평균이라는 말씀. 보편적인. 그 안에 모든 걸 애들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 안에 못 드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명문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든 11%, 1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건 비정상인가 정상인가? 라는 걸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의 기준이 오락가락하세요. 기준이. 예, 그러니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본인도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는 20년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타이거맘이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하게 20년을 끌어줄 수 있다면. 예, 뭐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어머님이 김연아의 어머님분 같은 분이 타이거맘이었잖아요. 예, 연습하기 싫으면 소위 따귀를 때려가면서라도 너 연습 안 하면 뭐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라도 키우신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뭐 이적 가수 이적 어머님처럼 이렇게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키울 수 있는데 나는 이적파인지 예, 김연아인지를 어머님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왔다 갔다 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좋은 엄마였다가 이적 엄마였다가 중학교 때 가면 갑자기 변했다가 고등학교 때 가면 애를 거의 포기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머님들이 해버리시니까 뭔가 좀 엄마도 이게 뭔가 한 노선을 한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들한테 20년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애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는 어머님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사실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겨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겨울을 빨리 발음하다 보면 결이라고 잘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이라는 건 꼭 방향성. 예, 그다음에 나무도 결대로 켜줘야만 잘 베어지는 것처럼 그런 결을 어머님이 찾아내시려고 어머니의 인식이나 눈부터 겨울 동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뭔가 하나를 정해서 쭉. 그러니까 일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좀 단호하고 엄한 어머니의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방향으로 가든지 뭔가 하나를 정하시라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시각각 성적에 따라 뭐 나중에는 입시를 생각하시면서부터는 갑자기 돌변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말씀드리면 집이 스위트홈이 돼야 되는데 엄마 들어오면 엄마 눈치 봐야 돼, 아빠 눈치 봐야 돼, 학교 가면 선생님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계속 긴장한 상태로 가니까 사실 요즘에 언론에서 발표가 안 되고는 있지만 자살보다 더 위험한 게 자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스트레스를 거죠.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자해 때문에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거고 아이들도 어머님들이 걱정할까봐 보이지 않는 것을 자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어머님 먼저 다르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어머님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원한다와 좋아한다의 차이를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릴 적에 어머님이 다 경험하신 게 놀이동원에 가면 입구 쪽에 보면 보통 상품이 있습니다. 뭐 풍선도 팔고 머리띠도 팔고 그러면 애들이 하나씩 다 들고 있으면 사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사줍니다. 사주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놀이기구를 타러 가다거나 이렇게 그 지점에서 멀어지면
아이들이 갑자기 풍선이 무겁다고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거치장스럽죠. 산지 5분도 안 됐는데 그러면 놔버리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보시면 알겠죠. 놀이공원에 풍선이 많이 날아다니죠. 그 부분이 뭐냐면 정말 얘가 이 풍선을 좋아했다면 그 풍선을 계속 끝까지 갖고 있겠죠. 아니면 아빠한테 맡겨서 엄마한테 맡겨서 그 집에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단순히 남들이 다 갖고 있었으니까 원했던 거지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삶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 그 모 브랜드가 아이들한테 겨울만 되면 교복처럼 입게 그렇죠. 됐고 이게 원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작년쯤에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호구가 되는 거죠. 이거 어머니 사줘 그러면 이거 사주면 나만 안 입었으니까 나는 왜 안 사줘로 가면 어머님들이 그렇게 자꾸 따라가시게 되는 삶을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하고 연관해서 지으시면 그런 것들이 엄마한테 설득이 안 되고 아빠한테 설득이 안 된다면 그 상품을 주지 말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얘기할 때는 why, what, how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줘야 되는지 그런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엄마를 설득시켜봐. 근데 그게 아닌 상태로 사주고 나서 욕먹죠. 뭐 예를 들면 사줬더니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왜 있는데 안 사주는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일치하시다 보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넌 꿈이 뭐니? 그럼 애들은 꿈이 없다고 합니다.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아이는 꿈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봐야 무언가를 접해봐야 이 꿈이라는 게 생겨나는 건데 지금 접하지 않은 채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소파에 아빠 엄마 다 누워서 TV 채널 돌리고 있고 그래서 너 공부 안 하냐고 아이들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로 전환을 하고 아니면 게임을 전환하고 있는 아이들이 세상적인 걸 접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면 꿈이라는 건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꿈이라는 게 자꾸 직업으로 갑니다. 직업은 꿈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가 의사가 못 되면 그럼 걔 꿈은 사라진 거죠. 그러면 걔는 더 이상 삶의 목표가 없어진 아이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꿈은 어느 강사분이 얘기하셨는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계속 아이가 꿈꾸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강제하는 거죠. 꿈도 이젠 주입하려고 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모자라서 의사 정도는 해줘야 뭐 교사는 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지. 둘인 투잡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가신다는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작년의 컨셉이 호구였다면 부모님이 올해 컨셉은 꼰대라는 말. 꼰대? 그러니까 꼰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떼는 라떼.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이제 꼰대를 탈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공은 묘사하고 실패는 설명하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내 덕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랬고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성공은. 근데 실패는 내가 이런 걸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해주면 꼰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근데 거꾸로 잘하잖아요. 저는 거꾸로 하죠. 특히 어머님들 내가 니네 아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고 내가 우리 엄마가 나 지금 너한테 이렇게 투자해서 해줬으면 나 지금 여기 아니야. 할머니가 나한테 이 정도만 해줬어도 난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너랑 나랑은 만나지 못할 수 있어. 요건 설명이 거죠? 근데 내가 거꾸로 돼야 돼요. 실패한 이유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아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니들이 그렇게 안 갔으면 그게 엄마 아빠의 바람이다. 이게 대화인데 야 나는 뭐 안 보이냐 나 이 정도로 됐는데 너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꼰대가 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 시대가 어려운 게 부모를 욕하지만 부모만큼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로 변했는데 부모가 맨날 성공만을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다기 때문에 꼰대가 되지 않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어떨까라는 핵심이었어요. 그 성공은 묘사하고 그다음에 실패는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아이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되시면 조금 더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 번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는 이제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면
이제 아까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변 정리입니다. 주변 정리.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학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참에 집안 대청소를 하시면 어떨까. 아하. 네. 여기서 뭘 또 찾을 수 있냐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기준을 한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다 버리시면 됩니다. 3개월 사용하지 않으면 버린다. 그러니까 버리게 네. 되면 아이들이 그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 있지요. 그쵸. 그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일단 비워야 아이들이 채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정돈을 먼저 이번에 하면서 네네. 방부터 어디부터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빠랑 똑같이 엄마랑 똑같이 소파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파에서 벗어나서 네.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든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습관. 책상에 앉는 습관. 네. 그 습관을 마음속에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에 앉아서 할 때는 지금 현재 학교를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45분 앉아 있고 15분 휴식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슬슬 적응을 시켜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에 자꾸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건 단 먹는 거는 책상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보면 애들한테 저녁 때 모니터링이나 일기를 한번 써보라 그러면 비관적이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늘을 또 망쳤구나. 오늘도 잘 살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렇게 후회만 남는데 근데 이거를 아침에 쓰게 합니다. 아침 일기처럼. 아침 일기?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를 정리하거나 이불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낼 건지 오늘 어떻게 보낼 가족끼리 건지. 잠깐 얘기해보는 시간만 가져도 조금 더 시작부터가 긍정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데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키울 거냐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키울 거냐는 집안일부터 시작입니다. 집안일?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드니 요런 부분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자꾸 참여를 시키는 식으로 가셔야 엄마의 어려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공감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시키셔야 되는데 공부한다 그러면 그걸 다 열애시켜 주시고 너도 가서 공부해. 예외시켜 주시고 그거는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만 잘하는 애가 되는 거죠. 이번에 조금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도 한번 시켜보시고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뭐 순번을 정해서도 해보고 그래야 어머님도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빠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인식 변화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